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사급여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고민타파쇼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쓸데있는 2023 교육공무직 지침 개정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무편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새로 추가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무관리 방법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이 병가, 특별휴가, 연차 등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나이스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운영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단의 나이스 복무상신 방법은 학교의 예시이며 상신 시의 결재권자 설정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보에 따른 병가 일수 산정입니다. 먼저 기관에서 학교로 전보한 경우에는 학교 회계 기준에 따라 병가 일수를 재산정합니다. 예로 3월 1일 전보자는 기관에서 근무했던 1월부터 2월까지 병가 10일을 산정하고, 이후에는 학교 회계연도에 따라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60일을 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9월 1일 전보자는 기관 근무 1월부터 8월까지 병가 40일, 이후 학교 근무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30일을 산정합니다. 두 번째, 기관에서 학교로 전보한 경우에는 기관 회계 기준에 따라 병가 일수를 재산정합니다. 예로 3월 1일 전보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대한 병가 50일을 산정합니다. 9월 1일 전보자는 학교에서 근무했던 3월부터 8월까지 병가 30일을 산정하고, 이후에는 기관 회계연도에 따라 9월부터 12월까지 20일을 산정합니다. 세 번째, 연차유급 휴가 2월 제도입니다. 연차유급 휴가는 사용기간이 종료 후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차 2월 제도가 신설되어 휴가 사용기간 중 휴직을 하여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거나 짧은 경우,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거나 적은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미사용 수당 지급 대신 복직 후 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개교기념일 정의입니다. 개교기념일은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학사 일정에 지정된 날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개정에서는 지정된 개교기념일을 대체하여 재량휴업일을 별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재량휴업일을 개교기념일로 보장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 4일 범위 내 재량휴업일과 별도의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섯 번째,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의 복무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이 재량휴업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출근해야 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일부 학년만 재량휴업일로 지정되었을 경우도 정상 출근일인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경조사 휴가 사용 방법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의 내용을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사용 방법으로 구체화하였는데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는 사망일 또는 장례일부터 사용 가능하고, 사망일 당일에 근무를 마쳤거나 조퇴한 경우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장례일부터 사용할 때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병가, 휴직 등에 따른 연차 비례 부여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병가, 휴직 기간, 휴업 기간, 파업 참가 기간을 합산한 일수가 회계연도 중 90일 이상이 될 때,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연차 휴가를 비례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동그라미 1번에서 4번까지 중 어느 하나가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병가, 휴직 등에 따른 연차 비례 부여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돌봄 휴직 40일, 병가 10일, 질병휴직 60일을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각 휴가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합산하므로 30일 이상 사용한 가족 돌봄 휴직 40일과 질병휴직 60일을 합산한 100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비례 부여합니다.
반면 개정된 기준으로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90일 이상인 경우 비례 부여하는데요. 예시의 경우 모두 합산 시 90일 이상이므로 합산될 일수인 110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비례 계산하면 됩니다. 8번째 미화원 연차유급 휴가 비례 부여입니다. 근로기간이 단축된 경우인데요. 기존의 1항과 2항으로 나뉘었던 내용을 하나로 통합,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정상근무 시간에 대한 연차 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합산 부여합니다. 방학기간과 평상시 일주 소정근로 시간이 상이한 미화원의 경우 비례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번째, 가족돌봄 휴가입니다. 가족돌봄 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인데요. 이번 개정으로 다음이 추가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는 자녀 학교 행사, 병원 진료 등이며 봉사, 체험, 여행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노령과 자녀 나이 기준은 노령의 경우 만 65세, 자녀는 19세 미만으로 추가되었습니다. 10번째 태아검진 시간 등 복무 신청 방법입니다. 태아검진 시간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나이스 신청 방법이오니 참고하여 결제 상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봉제 근로자 연차 비례 부여입니다. 휴직, 병가 등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합산하여 회계연도 중 90일 이상 되는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를 비례 부여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90일 이상인 경우 합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복무지침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임금편입니다. 감사합니다.